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류 생존의 열쇠는 뇌 안에 있다. 뇌를 젊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인하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뇌인지과학과에서 뇌인지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 이인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뇌인지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교수님? 이 비교적 신흥 융합 학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뇌과학하고 인지과학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지나 마음을 예전에는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이런 식으로 맞아요. 했지만 지금은 이제 뇌 세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학문입니다. 이제 뇌에 있는 생물학적 특징이 우리의 인지와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짜 그 과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학문이 바로 뇌인지과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요즘에 많이 요즘 그 얘기 진짜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엄청나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적인 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의 지능은 그럼 뭘까요? 자연지능이죠. 네, 그렇죠. 자연인. 근데 자연지능은 어디서 나오냐?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를 들여다봐야 사람의 지능은 인공지능하고 기계의 지능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뇌에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아니 그 우리 교수님이 뇌인지과학 중에서도 특히 해마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해마. 우리가 가끔 이제 뭐 해마라는 얘기를 가끔 뭐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해마가 뭐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해마가 뇌에 다 들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한 5cm 정도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한 번만 짚어주시면 안 됩니까? 해마가. 옆에서 보면 한 이 정도 이쯤 깊이 있습니까? 근데 이쯤? 상당히 깊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귀에서부터 한 요 정도. 귀에서 요렇게 쪽에 이렇게. 그 가끔 뇌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거나 하면 그 옆에 네, MRI 찍으시면 나오죠. 해마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앞에서 벌어진 즉석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 번만 벌어도 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평생 쌓이면은 엄청난 기억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기억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과거를 떠올리기 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해마가 손상되면은 일단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비가 안 돼요. 원래 기억은 뇌인지과학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과거를 붙잡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군요. 아니 이게 인공지능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해마가요? 지금의 그 인공지능 기술 가장 발달된 거 보면 기계학습이라고 부르잖아요. 기계학습은 사실은 엄청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인터넷 쓰고 그걸 바탕으로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세호 씨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그러면 생각이 나죠? 나죠. 나죠.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그 기억을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데 네. 한 번만 보고 기억하는 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해마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것에 대한 패턴을 읽는다. 그렇죠. 예, 근데 해마는 그게 아니라 한 번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또 예측할 수 그렇죠. 있는. 자기 경험을 그냥 부여잡는 거죠, 계속. 아니 그 어쨌든 이게 생존이랑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된 만큼 예. 해마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해마가 손상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그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그냥 찰나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벌어지면 기억했다가 그 다음 벌어진 일하고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고 그래야 어떤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 치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해마의 손상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해마가 가장 먼저 손상을 입기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던 기억들이 다 날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이것도 해마의 손상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잦은 음주 때문에 막 해마가 손상된다. 요거는 좀 다른 그 의미군요. 알코올은 해마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필름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블랙아웃. 그게 해마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 앞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특히 이제 그거를 막
무용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어제 막 필링 건데. 빌리건데 집에 왔어. 근데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거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해마를 어떻게 해야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해마가 좋아하는 것들이 장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꺼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미디어도 많이 보고 젊은이들이 그렇지만은 보기만 하고 꺼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기도 써보고 자꾸 이렇게 꺼내보고 왕성하게 하면 해마는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면 그런 얘기. 야 근데 어제 있잖아 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먹었는데 야 그거 너무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어떤 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은 시골에서는 막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 아시죠? 정도로 그 도시 사람이 가면 야 이거 프라이버시 아닌가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막 일상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는 게 해마를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은 서로 대화가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형성한 기억을 꺼내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마가 쓰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럼 저는 사실은 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할 정도로 뭔가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건 완벽한 그 해마 트레인 하는 방법이죠. 근데 매일 술을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좋은 방법. 그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면서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는 맥락을 기억하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고 디테일은 좀 이렇게 어설퍼요. 왜냐하면 원샷이기 때문에 빨리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을 기억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약간 괴롭혀줘야 됩니다, 해마를. 근데 가끔 가다가 저는 진짜 신기하게도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항상 부모님하고 식사하다 보면은 그때 엄마가 그거 입었잖아요. 뭐 했잖아요. 제가 그 디테일하게 기억이 그게 나요? 좀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해마랑 관련이 돼 있는. 그럼요. 아마 찍어보면 해마가 좀 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해마가 크면 그만큼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마가 자주 쓰면 커집니다. 이게 또 그게 예, 있구나. 예. 아니 그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형이 네. 또 이제 이 형이 참 일을 많이 벌려요. 뭐 이 형이 뭐 일을 많이 해요. 그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사람 뇌 컴퓨터 칩을. 오 봤어요. 그 저도 이거 봤어요. 예.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뇌 세포들의 그 신호 전달은 다 전기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전기적 신호를 따내면은 컴퓨터가 그걸 해석해서 사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뇌인지 과학의 수준으로는 그걸 구현하기 쉬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 영역이나 감각 영역은 어느 정도 컴퓨터가 그걸 읽어내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인데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그 암호 해독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간단한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이야, 근데 참 재밌네요. 근데 저는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 보니까 뇌는 가만히 냅두고 몸만 바꾼다거나 그렇죠. 뭐 그게 SF 영화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때문에. 그게 겟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예, 예. 그래가지고 뇌만 다른 기계하고 엮어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뇌가 옮겨 다니면 영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SF에 많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뇌에 있는 모든 커넥션을 다 알아내서 기계하고 엮으면 되겠죠. 와, 그럼 뇌는 복제가 안 되겠죠. 아주 먼 미래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윤리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심해야죠. 아 근데 인공지능이 요즘 그것도 좀 뭐 얘기 많지 않습니까? 속이는 어떤 게임에서 이제 그 네,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 게임을 하게 했는데 그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속이더래요 인간을.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사실 사람들이 속인 데이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오염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은 이제 윤리의식이나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 안에 있는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임수도 쓰고
알게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자기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한테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기하다. 뇌에 관한 속설들이 좀 있어요. 네. 이것을 OX판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머리가 크면 뇌도 커서 똑똑하다. 조세 얼굴이 뭐 대알통 뭐 이렇게 크게 나와? 왜 그래? 제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머리 크기와 저 똑똑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건 뇌 상관이 크기네, 뇌 크기. 뇌 크기도 별 상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뇌에 있는 세포들이 만드는 신경망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사실은 뇌 세포의 수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뇌의 뭐 크기를 재거나 볼륨을 재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지능을 판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애니메이션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과학자분들의 머리가 되게 크게 이렇게 표현이 맞아요. 그 뇌가 이렇게 그죠? 로봇 만드는 박사님들 머리가 되게 커졌어요. 막 얼굴은 요만한데 그래, 뇌만 막 이만한 박사님. 아, 그건 아니군요. 뭔가 직관적으로 크면 우수하다는 아.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뇌의 10%만 사용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게 두 개, 세 개 필요한 아주 절대 아니군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게 속설로 그래서 굳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이 뇌를 뭐 100% 활용했으면 타임머신이 개발됐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조셉? 저도 어디 종이에서 본 것 같아요. 종이. 네, 바람에 휘날리는. 그게 퍼센트를 얘기하려면 100%가 어떤 상태인지를 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뇌가 100% 사용한다는 게 어떤 상태인지 규정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거의 100% 활용하고 계시고 200%, 300% 활용할 수 있고 아마 최고가 1000%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 이건 때문에. 야, 이거는 오늘 저도 이거 인간의 뇌는 뭐 평생 살면서 10%밖에 못 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자,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자, 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유키즈에서 오피셜로 네, 오피셜. 예, 보증합니다. 교수님 유키즈 얘기하신. 오피셜입니다. 유키즈 예. 오피셜. 예. 네. 100%가 아니라 우리가 1000%도 쓸 수 있다. 각자 쓰기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예. 화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셋. 소문에 좀 치신다 그러던데. 아 이거 아닙니다. 어빵이다 어빵. 애매한데. 아, 이건 애매해요. 근데 화투 그러니까 게임에 관련한 어떤 지능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해마가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배울 때는 그러니까 룰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이제 게임을 사람이 인공지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화투를 칠 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고 아니면 화투 칠 때 막 얘기하잖아요. 쟤는 잘 속이는 애고 얘는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해마의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화투 자체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기를 쓰는 게 낫다. 훨씬 낫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요? 예. 꿈에 봤던 거를 자기가 실제로 봤던 걸로 착각해서 그런 게 이제 데자부 같은 현상.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이게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뇌는 사실은 인풋이 있으면 그냥 그럴 듯하면은 전부 다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사실. 조심해야죠. 예. 야, 예. 무섭네요. 예. 이것도 궁금합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이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견과류의 그 맞아요. 많았죠. 호두 모양은 뇌랑 뇌 비슷해요. 모양. 예.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모양이 비슷하다고 먹으면 좋다는 게 그렇죠.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러면 뭐 발 모양으로 생기면 발에 좋고 축구를 예. 잘하겠죠. 그러면. 축구를 잘하고 예. 그렇겠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머리를 좋게 하려고 뭘 먹어야 된다는 이런 강한 맞아요. 강박관념이 있는데 사실 적당히 먹으면 뇌에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머리 모양의 호두를 많이 먹는다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비과학적이죠. 아니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50대 뇌가 성능이 가장 좋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게 시애틀 스터디라고 예. 20대부터 50대까지 그 성인들을 50년 동안 추적하면서 그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20대 때부터 50대까지 기억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 연령대에 맞는 학습 능력과 기억을 다 탑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는 반응 속도나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판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패기가 있는데 실수가 많은. 근데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해마가 일을 많이 겪을수록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이 되게 정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년에 가면은 아주 그 꽃을 피우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단력, 판단력하고 요점 파악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이렇게 빨리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 연륜인가요, 연륜? 아니 그래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요점이 뭐야? 그렇죠. 아 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다 쳐내고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이게 또 계속 좀 쌓이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경험에 의한 뭐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꼰대. 꼰대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해마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모델을 한 번만 경험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어설프게 모델을 세우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자기의 경험이 한 번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경험을 모든 곳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PTSD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영해 볼까 하고 친구 따라갔다가 진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응급실에 막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 근처에도 안 가는 안 거죠. 가죠. 그리고 맞아. 예, 그리고 누가 물 근처에 가려면 위험해 안 된다고 그러고 맞아. 자기의 경험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너무나 이런 상황에서는 맞는다는 그런 확신, 맹신 이런 거를 남한테 자꾸 이렇게 강요하면은 근데 맥락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대로 해야 맞는다니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꼰대로 등극하게 돼요. 해마가 어떤 일을 겪으면 그 대부분은 뭐 일상적인 일들은 그냥 그렇게 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만. 근데 이제 뇌가 이거는 절대 망각하면 안 돼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시그널이 너무 강하면은 그런 게 이제 죽을 뻔한 경우에 혹은 자기가 강도를 만났는데 막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 극심한 공포 그런 게 있으면 그 기억이 편도체라고 그 해마 끝에 붙어 있는 공포, 불안, 정서적인 반응 담당하는 되게 유명한 영역인데 여기가 쓰지 않으면 잊혀져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안 잊혀지게 이제 과학습이 된 거죠. 과학습이 되면 문제가 세상을 모두 그 기억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의 그 영구적인 틀이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PTSD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상현실이 아주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해마의 기억은 이제 꺼내 볼 때 그걸 편집할 수 있는 윈도우가 열리거든요. 그 좋은 기억으로 덮어 써가지고 다시 그걸 봐도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나게 기억을 편집해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